헌법재판소가 근거 없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에 지난 3년간 해적이나 다름이 없는 반란반역한 무리들이 주권과 공권력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 상실이 헌재가 파면을 불법적으로 선고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리고 언론이 이에 공모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패망해 가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많이 쓰다 보니 마치 진짜로 탄핵이 법률적으로 선고된 것을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국민을 혼동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헌법재판관 이정미가 분명히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파면이라는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국민이 동시에 막 귀신에 홀려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어 선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무효만 주장하면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즉 인용을 해서 그 결과로 파면을 제대로 선고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에는 탄핵을 인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 모두를 사실상 기각한 셈이에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별도의 이유인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근거를 하지 않고 촛불 세력하고 태극기 세력 사이에서 양비론에 입각을 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불법 선고였습니다. 그 결과 어불성설의 선고를 해버린 것이죠. 즉 탄핵은 인용되지도 않았다, 통과되지도 않았다, 선고하지도 않았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며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즉 선거해서 나라 바로잡자라는 측과 선거는 하지 말고 정권교체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측과의 논란이 없어질 것입니다. 탄핵과 파면의 차이를 몰라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웃지 못할 역사상 대희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파면 무효라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탄핵 청구의 근거 이유를 인용하지 않고 파면만 선고하여 근거 없는 선고를 하였으니 법령상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규정을 어겼으니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선고한 것이 탄핵이 아니라 파면인데 그것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파면해서는 안 될 사람을 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면이 된 걸 보니 탄핵이 되었나 보다 라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논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헌재 재판관들이 꼼수를 써서 국민을 오도 내지 선동한 술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8명 중에 누가 그 꼼수를 발안했는지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조리 거수기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의견 일치를 못해서 고상했어야 할 발표자가 아침머리 마무리도 못하고 출정을 했겠습니까? 그날 아침 사정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사람들도 무척 급했고 조글속한 결론을 내놓고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직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고 긴 증거와 논란이 있었지만 100명의 상원 의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3분의 2는커녕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찬성표를 내서 좌익이 참패를 했죠.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적으로 9명의 판사가 밀실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법조 문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100명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직접 목청 높이 말하고 유죄, 무죄 선택을 명료하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들여다보는 곳에서요. 광명정대하였죠.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면서 저는 심히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회의 탄핵 결정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에 의거해서 국회가 심판 청구를 헌재 요청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를 해야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치 않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주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사법권 남용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 가서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어요. 헌법재판 재판관 9명에게 등기우편도 보냈었죠.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국회 탄핵안이 무효라는 것은 헌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헌재가 이를 판결하기를 파면, 즉 탄핵 인용이 마치 된 것처럼 조작해버린 겁니다. 촛불의 요구대로 파면해야 하겠는데 태극기 민심 때문에 법조 양심으로 차마 탄핵한다고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행위는 헌재의 법조 권력 남용이지 결코 정상적 법률 적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법인에서 2017년 3월 25일에 보낸 호소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속으로 법적 처리도 받고 투옥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법관들 사술로 위법하게 파면이 되어 불법 감금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두 사이에는 큰 차이가 명백히 있죠. 연난과 아스팔트 행진 시에 무심코 내거는 탄핵 무효라는 플래카드는 그래서 불리한 선동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태극 시민들이 탄핵이 된 것으로 잘못 믿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파면 무효를 외쳐야 비로소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포하는 것이 됩니다. 국민은 불법인 파면에 대항을 하여 싸울 명분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니 청와대로 다시 모시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파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국회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국회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은 권한이 있냐 없냐 여부, 발의 결과, 조사, 심의, 표결 등 모든 과정이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하는 것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능률 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선고가 원천적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명시된 실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법조문 외에는 추가 증거의 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전략은 파면 무효가 법적 투쟁으로 전개됐을 때에는 상대 측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전략적인 타격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황교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파면 선고를 승인한 이후에 수많은 불법적인 행정 처리가 자행되었죠.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고려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검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취급을 해서 수사하고 입건하고 재판에 회부한 일련의 행위들이, 그리고 황교안 총리와 선관위원장이 보궐대통령 선거를 강행한 것과 또 보궐임기가 만료된 2017년 12월에 정식 19대 대선도 하지 않는 것 등은 관련자들 모두가 파면이 무효인 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불법을 묵인한 채로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위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재의 파면 선고가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탄핵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파면 무효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법적 투쟁을 할 때에는 상대 진영의 반론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동시에 파면 무효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 근인, 즉 결정적 요인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들을 전 국민이 잘 숙지를 해서 애국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또 5구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문재인 당선 무효, 정부도 가짜, 대통령이라 하는 자도 가짜라는 것이 확고히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현재 전쟁을 일으킨 해적들에게 빼앗겼고 이것을 시급히 되찾아와야 하고 가짜 집정자들은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탄핵 무효만 주장을 하고 현재 대통령은 해적 같지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 바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래. 잘해주기만 바라고 우파 애국자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국회의원들은 물갈이하면 되지 뭐. 박 대통령은 힘 빠졌을 테니 새 대통령 뽑으면 된다. 어디 산뜻한 영웅 하나 없나. 이러고 있는 여러분을 좌파 매국노들은 비웃으며 조롱하고 나라 팔아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쾌재를 올릴 겁니다. 사는 게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의미 없다고 느낄 때, 도움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웃어주지 못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 하나만으로도. 외롭고 고독할 때, 찾는 이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생각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통은 지나가기 마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함께할 우리 있으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함께할 우리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잘 내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매사에 개념 정리가 확고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선동과 세뇌에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이미 설명드린 대로 탄핵과 파면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고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탄핵이 된 게 아닌데 되었다고 속아온 것은 좌익 집단들이 몰아간 어느 기만 전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로 불법 파면 선고는 법조 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적군들이 나라 주권을 빼앗기 위해 벌린 전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포로이며 인질로 불법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 그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파면무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주권이 적에게 강탈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는 무정부 상태, 즉 애너키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구나 적들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변하지도 않고 대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대변 대리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즉 사기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미국이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몽하는 일입니다. 애국 시민들은 주권과 공권력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탄핵 전국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이 파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죠. 다양한 세력이 가담했었다.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조중동 언론,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 다양한 세력들이 이 가담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법적 과정 있죠. 탄핵이 파면이 선고가 되는 이 법적 과정 전체를 봤을 때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에 탄핵 정변을 일으킨 다양한 세력이 존재를 했죠. 하지만 정권을 적군들에게 내준 최종적인 역할을 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불법한 파면 선고를 묵인을 하고 수용한 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가령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헌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더라면, 그래서 방어를 했더라면, 또 게다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재심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들은 불법 파면 선고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변호인들은 헌법 수호와 변론 방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파면 정국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파면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자문받은 내용을 왜 검토하지도 않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황 총리도 적의 세력에 부역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망고의 진리예요. 주군을 살리지 못한 정성은 역적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였던 한 사람은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언행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불법 파면을 인정하는 표현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게다가 5구 대선 운동에 참가를 하더니 헌재 불법 파면 선고를 다분히 중국 수용하는 진나라에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1위라는 법관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느 날 1위는 보궐 예전 임기가 판결 끝나는 기록을 살펴보다가 2017년 누군가의 12월이죠. 거짓말을 듣고 그때 정기 대선을 무고한 치르자 하는 사람에게 주장을 사형을 아무도 하지 판결하여 않았어요.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을 가짜 알게 대통령의 됐습니다. 5년 임기를 그러자 기정사실화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여론을 사형을 유도하는 판결하고 셈이죠.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소식을 당시 그러니까 진나라를 파면 선고를 다스리던 한 문공이 헌법재판관들뿐만 감옥으로 아니라 1위를 찾아갑니다. 이에 원인 제공을 한 문공은 무고한 사람이 함량제로인 사형을 당한 것은 정치지망생들, 안타깝지만 국회의원들 이 일은 말입니다. 1위의 책임이 그 선고를 아니라 수용한 실무를 담당한 박근혜 부하의 대통령 잘못이라며 측 감옥에서 변호인들과 나올 것을 황교안 권합니다. 대통령 문공의 권한이 말에 1위는 이렇게 이를 답합니다. 선동한 신은 담당 부서의 정상배라 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 언론인들 판결을 잘못 모두가 내려 대한민국 사람을 헌정 죽여놓고 사상 최대의 그 위기인 죄를 국가주권 부하들에게 파괴 떠넘길 수 사태를 없습니다. 불러온 1위를 전쟁 범죄 아끼던 문공, 공범자들이라고 해도 1위를 설득하는데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추미애 논리라면 법무부 장관 아들 자네를 서모 씨의 대답으로 탈영과 기용한 관련된 이 정도로 의혹들이 나에게만 죄가 있는 연일 건 아닌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내가 있습니다. 다 용서할 테니 자고 나면 새로운 이제 의혹들이 감옥에서 신문 나오시거나. 일면을 그러자 장식합니다. 1위는 오늘은 전하, 추 장관이 직접 법관에게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법도가 있습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에 법을 대해 잘못 민원을 적용하면 했다는 내용과 법관은 그 무릎이 벌을 받아야 아파서 하고 총 잘못 21개월의 판단하여 군 복무 남을 기간 중 죽였다면 무려 그 법관 58일의 자신이 휴가를 썼던 죽어야 서 씨가 한다고 현재 법에 명시되어 프로축구 있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임금께서는 60대 1의 신이 경쟁률을 이러한 뚫고 법을 공정하게 인턴으로 집행할 근무하고 것으로 있다는 믿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를 법관으로 삼으신 자녀의 건 진학을 아닙니까?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힘이 인턴 부족하여 증명서를 조작한 의혹을 거짓말을 받는 제대로 해야 조국 되지 전 못하고 법무부 장관 억울한 부부와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그렇게 그 닮았는지요. 죄는 사형에 해당. 한편 오늘 뉴스에는 라고 김대중 전 말하고 대통령과 호위병의 이희호 칼을 여사의 뽑아 아들인 자결했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재산이 1위를 기려 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만들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김 의원은 사마천이 평생 일정한 이를 직업이 기록으로 없었다고 후대에 하는데 전했습니다. 어떻게 강남의 1위가 지금 고가의 문재인 아파트를 두 정권의 채나 보유하고 법치주의 붕괴를 본다면 예금은 한숨만 14억 쉴 것 6천만 원이나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을까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억 건에 달하는 대퇴 조작과 우리는 지금 여러 후보 새로운 사태에 대해 계급의 출현을 1심 판결을 목도하고 맡은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이들은 징역 이념을 2년의 앞세운 유죄 판결을 새로운 내리자 기득권, 문재인 정권은 성창호 기생충 세력입니다. 판사를 사법행정권 타고난 남용 신분덕에 연루 혐의로 남들보다 올감했고 적은 노력으로 대법원은 성 승승장구하는 판사를 재판부에서 불공정에 관한 배제하며 이야기는 징계를 거론하고 유사 일에 있습니다. 언제나 김경수 존재했습니다. 경남지사의 2심을 맡은 그러나 차문호 과거에는 판사는 교육이라는 이런 상황이 두려운 신분 상승의 것인지 사다리가 김 지사에 있었습니다. 대해 사실상의 머리가 석방과 좁고 다름없는 성실하면 특혜성 개천에서 보석을 욕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은 그러나 이 헌정사상 새로운 유례 계급, 없는 즉 위선자들 고위공직자 또는 범죄 기생충으로 수사처, 불리는 이 즉 새로운 공수처를 계급은 만들기 위해 공공의대 모든 같은 수단을 이상한 동원하고 제도를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의 신분 상승의 수사기관은 사다리를 검찰과 경찰이 걷어차버립니다.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자신들만을 있고 핵심 정치적 압력을 지배계층으로 최소화할 구성해 수 있는 가능하면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영원히 가지고 장기 있지만 집권을 꿈꾸는 공수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코로나 정치적 계엄으로 압력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은 절대 소리 자유로울 없이 수 죽어나가는데 없습니다. 심지어 13세 이상 전 고위공직자의 국민에게 비위를 수사한다면서 통신비로 2만 그 원씩 대상에 주면서 대통령의 가족과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은 작은 포함시키지 위로이자 않고 있는데요. 정성이라고 생색을 냅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나 그 2만 원은 고위공직자에 원래 대한 국민이 낸 압박의 수단으로 세금이 아니었던가요? 선거에서 반대편 이들은 유력 몇 푼 후보를 안 되는 옥죄기 상금 위한 살포로 수단으로 전락할 국민을 가능성이 무기력하고 높습니다. 정부 급기야 의존적인 문무일 인간형으로 검찰총장마저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위험성에 대해 자리를 걸고 항명하는 일이 마르크스의 벌어지고 후계자이자 러시아 공산혁명의 법은 주역이었던 국민을 레닌은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을 운영되어야지 정권을 세금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의 쓰여지면 안될 맷돌로 것입니다. 으깨버려라. 이를 한 더 1위는 이상 법을 노력으로 적용함에 계층 있어서 상승이 공명정돼 불가능한 있고 사회를 만들어라. 수사가 잘못돼 이렇게 억울한 주문했습니다. 누명을 쓰는 일을 막고자 또한 자신의 레닌은 생명까지 중산층을 바쳤던 과도한 것입니다. 세금과 집값 문재인 상승으로 정권은 법을 척살하고 지키기 위해 다수의 목숨을 버리던 빈민층들이 이의 가진 살기를 자를 혐오하게 명심해야 할 만들어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공산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 전 레닌이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제시한 전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알아야 끼칩니다. 할 사실은 제대로 알기나 하고 문재인을 빨든 김무성을 빨든 하기 바란다.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민노총을 중심으로 전교조를 통한 어린 학생들과 중공인민들과 일본 내 조총련을 동원하여 광화문광장을 점령하여 온갖 난동과 김무성, 유승민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반국가 세력과 합작으로 허위조작 불법 사기 행각으로 자유대한민국 정권을 찰탈하여 희대의 살인 독재자 김정은, 김여정과의 연방제 통일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문재인은 행정부를 장악하여 군경 등 모든 공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만행에 저항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신들이 도입한 시진핑의 생화학무기 중공폐렴을 이용하여 정은경의 질청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국민들을 응징 처단한다는 망언으로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의 각종 자유를 탄압하고 심지어는 공산당이 행하듯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재인은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군기와 사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을 위해 사이로 총선의 문, 중공합작 사전선거 및 개표 조작으로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통한 개헌선 확보로 입법부를 장악하여 서민 탄압을 위한 부동산 3법을 1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등 각종 악법의 제정을 남발하고 있다. 20, 30, 40, 50 세대 대깨문들이여. 종교인이라는 늑대의 탈을 쓴 자들에게 속지 말자. 천주교 신부라 하면 사제라는 악마의 탈을 쓴 전구사 빨갱이라도 자신들의 대가리에 공산사회주의 이념으로 세균을 퍼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족을 못 쓰는 광견병 환자가 된 20, 30, 40, 50 정교조 세대들. 스님이라 하면 과거 흉악범인지도 간첩인지도 모르고 대가리만 깎으면 무조건 무슨 염력이나 있는 줄 알고 졸졸 장삼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면 그것이 죄다 자신의 꼴을 파먹는 사기술인지 모르는 20, 30, 40, 50 정교조 세대 골빈자들. 목사라면 진정한 성직자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사는 도구로 신학을 배워 적절히 한국인들의 기복신앙적인 전통적 정신을 이용하는 가르침을 받아 적당히 교육받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자신의 머리에 신이 가오를 내린다는 무당 같은 기만수를 이용하여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간 쓸개까지 파먹는지도 모르는 쓸개 빠진 광신도 2030, 40, 50 정교조 세대들. 자유대한민국을 만국의 길로 끌고 가는 사이비 목사, 붉은 신부, 가짜 스님이라는 희대의 혹세무민 하는 자들에 의해 국민들의 심신은 피폐해가고 나라가 희대의 세계적 살인마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수십 년 동안 3대에 걸쳐 아직까지 쌀밥 한 번 먹지 못하게 하며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김정은의 살인마적 통치체제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희덕거리는 개돼지 만도 못한 20, 30, 40, 50 정교조 세대들이여. 양의 탈을 흔 늑대발톱 같은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정교조 사상노동자들에게 속은 20, 30, 40, 50 세대인 그대들이 하루빨리 악몽과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세계경제의 10대 강국, 국방력 세계 5위와 세계인의 K-팝을 자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공산사회주의 문재인 촛불 집단의 악랄한 통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대들의 앞날에는 현 문재인 주사파 촛불 난동 집단의 통일장으로 있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전도사인 한총련 1기 대표 출신 이인영의 노골적인 공산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지공개념, 사실상 토지국유와 이란 북한식 독재 통치로 인해 여행의 자유도, 주거 이전의 자유도 사라질 것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북한식 노동자 위주의 기업 국유화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도 미래의 꿈도 꿀 수 없는 단지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광화문의 장마당, 명동의 장마당, 강남역의 장마당, 부산광복동의 장마당 등을 전전하며 그대들 어린 자식들의 참담한 꽃제비 짓거리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공언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바로 희대의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골수 정교조 집단의 수괴 유은혜가 씨부린 김정은만이 사람이라고 떠받드는 것인 줄 모르고 사람이 먼저다. 애소가 넘어간 2030, 40, 50 세대들이여. 웃지 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깨어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투쟁하라. 그대들의 밝은 미래와 후손들의 풍요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대들 스스로 싸워야 할 때가 왔도다. 돌아보라. 그대들을 지키기 위해 공산사회주의 문재인 촛불집단과의 투쟁을 위해 싸우고 있던 그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이는가? 이미 그대들 곁을 떠났습니다. 2030, 40, 50 세대들이여.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꿈꾸며 만끽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서의 찬란한 힙합과 세계적인 K-팝을 원하는가? 문재인 촛불 좀비 집단에 속아서 자유조차 없는 공산사회주의적인 희대의 살인독재자 김정은만의 기쁨조인 선전선동대 홍위병이 되어 자신들은 장마당으로 후손들은 꽃제비로 참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선택은 그대들의 몫이라. 2020-09-17 작은 투사. 고생해서 나라 살림 불렸더니 퍼주기가 웬 말이냐. 너희들이 도망쳤다. 끼리 싸따불다. 너희끼리 헤쳐물라. 부정부리 썩은 냄새 달려드는 기생충들. 과정들이 공정했나. 결과들이 정의롭나. 입만 열면 거짓말들 못 말리는 기생충들. 닥쳐 거짓 아가리들. 닥쳐 거짓 아가리들. 닥쳐 까락까락 QR코드. 까락까락 전자시스템 사기 침묵 기생충들. 밟아 죽여. 부정투표 국민 기만. 국민들이 대대지냐. 닥쳐 거짓 아가리들. 닥쳐 하늘 좀 무심하시지. 올해는 태풍에 역병에 폭정에 우리 백성들 고달픈 삶은 있자란 말입니까? 저희나도 이런 현실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생각하면 이 마당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방송을 올립니다. 문제 전화, 역병과 태풍은 전하의 뜻과 다르게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하께서 만백성을
통제 관리하는 쪽으로 악용하지는 마옵소서. 리얼 밑에인지 뭔지 그런 지지율 따위에 연연치 마옵시고 그저 어질고 옳은 길을 가옵소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전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느끼고 있사옵나이다. 이 마당새가 전하께 감히 한 가지 엉뚱한 제안을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전하께서 엄청 아끼시는 두 전현직 대신이 조국 전승조 판서와 추미애 형판의 두 집안이 사돈이 되려 한다면 주례를 한번 맡아주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모든 이슈가 다 묻힐 정도로 세간의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반칙퀸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의 만남은 세계적인 초울트라 다이내믹 슈퍼파워 엘리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하버드냐, 예일이냐, 옥스퍼드냐, 캠브리지냐 선택만 하면 총장상, 국가기관 인턴 증명, 제일 논문 저자 등 알아서 척척 모든 서류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 양사돈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등급 판서이니 대대손손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민가에는 힘없고 백없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조국이 아니다,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다, 정말 죄송하다 등 못난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하를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 공도 있고 하니 만약 두 형판이 사돈 집안이 된다면 전하가 두레를 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두 집안이 하나로 엮어진다면 앞으로 검찰 조서를 꾸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부가 조씨, 신랑이 서씨, 합치면 조서가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검찰 개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 인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요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애칭으로 전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시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요즘 저작거리에 나서면 위대한 최영판 얘기뿐입니다. 아들 황제 탄핵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과 거짓이 맞서 싸우고 있사옵나이다. 최영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과 달리 백성의 절반 이상이 밉사 못된 간신이라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전하도 이제 그만 지켜보시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나이다. 또 현직 판서의 양가 혼사에 전하의 주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사오니 최영판을 자리에 물러나시게 하신 후에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 주례로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떠실런지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형국에 또 전하가 아끼는 신료들이 최영판의 편을 들어주려다 보니까 형편없는 논리와 근거로 앞뒤가 없는 말들을 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심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심 같은 간신 신료들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 오니 전하께서 나서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 조영이라는 반대판 수장은 온갖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최영판을 면전에다 대고 수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소 이런 민망한 상황에서도 최영판은 꿋꿋하게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조영 수장을 깔보는 듯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 코미디인 것은 한때 전하를 지금거리에서 모신 윤영찬 대신이 조영 수장이 최영판을 공격한 것을 온라인 메인 뉴스로 다룬 다음 카카오에 마치 언론을 통제하는 듯한 내용을 깨깨오토가 있죠. 까까오톡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내서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온통 봉숭아 학당이 된 듯 하옵니다. 문제 전하, 제발 더 이상 제가 머슴이나 이 마당새 목장으로 감히 상소문이나 어줍잖은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부디 최영판을 뒤로 물리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하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 임기가 비록 5년이라 하지만 그 제1임기 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